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책을 읽어봅니다. 난세의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오늘은 190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태도. 20년 정도마다 한 차례씩 베이비 붐이 일어나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 1958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났으니 1978년, 1998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났어야 했다. 그러나 베이비 붐은커녕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급감이 있었을 뿐이다. 앞으로의 인구 절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지금 정치인들과 지자체들은 이제야 내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국가혁명당의 출산 정책을 흉내 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신이님은 30년 전부터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3.3 정책에. 나는 정치인들의 근시안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정책만 흉내내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들이 그러한 정책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취업, 결혼, 육아, 불안한 사회 환경, 국민의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이다. 따라서 출산 정책은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실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단지 얼마 줄 테니 아이를 낳아라라고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먼저 국민의 소득이 안정됨으로써 생계 걱정이 없어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또 추후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식개혁도 따라주어야 한다. 출산을 위한 지원 금액도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의문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직접 아이 낳는 산모에게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줘야 아이를 낳으려고 용기를 낼 것 같습니다. 사라져야 할 법과 제도, 기관. 나는 그동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0가지 악법이나 잘못된 제도의 철폐를 이야기해 왔다. 사라져야 할 10대 악폐는 나는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제도, 상속세, 노동조합,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를 꼽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악법과 제도에 꽁꽁 묶여 경제와 정치, 교육을 망치고 부정부패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노동조합, 상속세는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들이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애초 법안은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사회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법의 시행 초기에 화훼업계, 축산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자 논란과 개정을 거쳐 비록 최근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성진 축하 선물이나 스승의 날 꽃조차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부정부패는 이런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뇌물수수는 이러한 법과는 상관없이 드러나지 않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죄를 만들어 놓아 마음만 먹으면 뇌물수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쌍벌죄는 뇌물을 받은 자는 물론이고 준 자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는 자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한 금품 수수는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뇌물수수는 이렇게 막아야지 김영란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김영란법 자체에 쌍벌죄가 포함되어 있다. 금품수수 등을 제한한 김영란법은 괜히 사람들 간에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정까지 막아 사회를 삭막하게 경직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다. 김영란법과 쌍벌죄는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고 본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내용은 비실명 계좌 인출을 금지하고 3천만 원 이상 인출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며 실명제 실시 2개월 내에 비실명 계좌를 실명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 명령이 발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국세청 조사를 우려한 비실명 예금자들의 실명 전환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리하여 추후 2차례나 보완 조치를 내놓았는데 2차 조치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인출 시에도 국세청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융실명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추후 과정까지 사이에 외화를 비롯한 상당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음은 물론이다. 금융실명제는 국가 입장에서 세원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행정의 편의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해외 유출과 아울러 부동산 가격 급등,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으며 결국에는 1997년 말 국가 부도 위기의 IMF 사태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지하로 숨으려는 속성이 있다. 비근한 예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도 모든 돈을 공유하지 않고 배우자 몰래 비상금이라는 걸 숨겨두는 것은 흔한 일이다. 아버지가 자식이 알지 못하게 돈을 숨겨두었다가 후일에 기나게 쓰고 싶은 것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심리이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제도이다.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것도 금융실명제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숨기고 싶은 돈이 고액 지폐로 지하로 숨거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불법 도박 자금이 5만원권 뭉치로 마늘밭에서 발견된 것은 실제 사례이다.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비실명 계좌 개설을 허용하면 돈이 굳이
고액 지폐로 숨을 이유가 없고 외국으로 출행랑을 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내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간 본성에 반하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금융실명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없어도 되는 옥상옥이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대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헌법을 손질하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그 권한을 주면 된다. 불필요한 제도나 기관을 두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다. 간디의 7대 망국 요소와 우리나라. 인도의 존경받는 정치인 마하트마 간디가 나라를 망치는 사회 악으로 7가지를 들었는데 이것을 골고루 다 갖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 악을 토대로 나는 우리나라 망국의 7대 요소로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을 꼽는다. 망국의 첫째 요소는 원칙 없는 정치이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원칙이 없다. 룰이 없다. 국회는 마치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한다. 이랬다 저랬다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에 따른 무소신 패거리 정치뿐이다.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당리당략이 원칙이 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정치의 원칙이란 자신들의 이해타산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치의 근본 목적인 국리민복과 공존공영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정치 목적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원칙이 없기는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각국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예처럼 오로지 자기 나라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원칙, 공존공영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인류의 공존공영을 대원칙으로 세워놓고 그 대원칙 아래에서 각 나라가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꾀하다 보면 세계는 전쟁터가 되고 지구 환경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될 수 있다. 두 번째 망국 요소는 양심 없는 쾌락이다. 여기서 대상은 국민이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생계 걱정을 하는 국민이 많고 빚더미에 올라있는 사람이 많다. 생계가 막막한데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누락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송파 세모녀 사건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지구촌 어딘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오갈 데가 없어 망망대해를 떠돌다 죽어가는 난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 많다고 자신의 향락에만 열중하여 하룻밤에도 수백만 원의 돈을 먹고 마시는 데 소비하거나 호화유람을 하며 세계 여행을 다닐 수가 없다. 세계 여행을 하더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들러 온정을 베풀고 골프를 치더라도 시간을 쪼개 불쌍한 이웃에게 봉사도 한다면 그것은 그나마 양심 있는 쾌락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 망국 요소는 노력 없는 재물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부정에 의한 재물 획득,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쉽게 돈을 버는 행위, 돈 있는 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대표적인 노력 없는 재물이다. 그러나 노력 없이 재물을 취하려는 한탕주의는 비단 고위층이나 부유층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현상이다. 도박, 지나친 복권 구입, 건전한 투자를 넘어 과도한 차익을 노리는 주식 매매, 비트코인 투자도 한탕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여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쉽게 큰 돈을 벌려고 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돈을 잃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 시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그들까지 한탕주의에 뛰어들 수 있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망국 요소는 인격 없는 교육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해 온 자들은 어떤 문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의 인격을 망쳤고 나라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 무한 경쟁의 입시 지옥 속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산다는 것을 터득하여 사회에 나와도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노인이 바로 앞에 서 있어도 젊은이들이 고개를 수그린 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일상적인 풍경이다. 가정교육도 엉망이다. 교사가 아이에게 한마디 했다고 부모가 교사를 나무라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세상을 옛글에는 어느 도단, 말과 글과 도가 끊어져 도덕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쓰임 어느 도단 시대라고 했다. 다섯 번째 망국 요소는 도덕 없는 경제이다. 경제란 사회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다. 생산과 가격 책정 및 유통, 분배에는 도덕성과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원료의 사용, 제품의 성능에 대한 조작과 은폐, 폐기물 유출 등과 같은 생산 과정에서의 부도덕부터 기업들의 담합이나 내부자 거래, 매출 강요 등과 같이 가격 책정이나 유통 거래상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능력주의에 따른 자본주의 분배 방식으로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조율하여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소비를 하거나 때로는 치킨 게임에서 보듯이 누구나 희생이 되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은 국가나 사회로 한원하여 못 사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몫이 돌아가 빈부격차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특권층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빈부격차는 날로 커져 분배의 정의가 상실된 지 오래이다. 여섯 번째 망국 요소는 희생 없는 종교이다. 종교의 본연은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종교마다 가르침이 있고 신앙하는 것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웃을 돌아보고 남에게 베풀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종교는 이러한 가르침의 실천보다 교세 확장, 외연 확대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다. 물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청빈하게 생활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일부 종교 단체는 종교를 사업으로 삼아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종교의 본연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성경에서 예수가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말을 되새겨 봐야 한다. 불교에서도 문수보살이 문둥병 환자로 나타나 불자들을 시험하는 설화가 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살피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이 종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희생과 봉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종교는 이미 존재의 가치를 잃은 종교이다. 7번째 만국 요소는 환경 없는 과학이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와 전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고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활용으로 생긴 오염된 공기와 토양, 물은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로 돌아온다. 환경오염은 비단 한 지역, 한 국가에서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니다. 물과 공기는 순환을 통해 지구 전체를 돌기 때문이다. 환경 없는 과학은 만국을 넘어 인접국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지구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불더라고요. 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